서연아, 이제 끝내자. 나 이 여자와 살겠다. 종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이미 자신의 서명이 되어 있는 서류를 서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그 서류를 바라보며 웃음이 나왔어요.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나오는 웃음이었죠. 지금까지 자신이 걱정하고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현실이 되어버린다니. 그래요? 잘 됐네요. 얼른 찍어요. 서연의 담담한 반응에 종수가 크게 당황했습니다. 울거나 화를 내거나 매달릴 거라고 예상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연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정말 괜찮아? 종수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괜찮다니요. 전혀 괜찮지 않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당신이 결정한 일인걸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펜을 들고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간단히 끝나는 것에 대한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외곽의 소형 아파트 단지 사이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머니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오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503호 이서연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서연은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이 적막한 부엌을 채우고 있었죠. 32살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사랑스럽기만 했던 신혼생활도 이제는 예측 가능한 일상의 반복이 되어버렸어요. 엄마, 우유 주세요. 4살 된 아들 민준이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응, 금방 줄게. 서연은 손을 닦으며 냉장고를 열었어요. 우유팩을 꺼내면서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다른 집들이 불을 켜고 있었어요. 모든 집이 비슷해 보였지만 각각의 사연이 다르겠죠. 서연은 민준에게 우유를 건네주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 8시였어요. 남편 종수는 또 연락도 없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일이 잦아졌어요. 이제 좀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지?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결혼 전에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매일이 설레고 행복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 아이 돌보기, 그리고 혼자 보내는 긴 시간들이 서연을 지치게 만들었어요.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민준이 장난감을 정리해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종수와의 대화가 줄어들기 시작한 게 처음엔 직장 일 때문에 피곤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집에 있어도 각자의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여보,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서연이 물어봐도 종수는 아무거나라고만 대답했어요. 예전에는 이것저것 의견도 내고 함께 요리하기도 했는데 말입니다. 서연은 민준을 재우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주인공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달콤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었죠. 서연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현실과 너무 다른 모습이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시계가 10시를 가리킬 때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수가 돌아온 것이었어요. 늦었네. 종수는 인사 대신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저녁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데워서 드세요. 서연은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종수는 고개만 끄덕이고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엔 고마워라는 말이라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졌어요. 서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었어요. 모든 가정이 평범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일까? 서연은 한숨을 쉬며 속삭였어요. 앞으로도 이런 날들이 계속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일상은 여전히 비슷했지만 종수의 행동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집에 있을 때도 어딘가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번 주 들어 종수는 3번이나 야근을 한다고 했어요. 회사 일이 많아졌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남편을 걱정했어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회사에서도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요. 몸이 중요해요. 서연이 말했을 때 종수는 멀거나 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서연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종수의 옷차림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무난한 셔츠와 바지를 입고 다녔는데 최근에는 좀 더 신경 쓴 옷들을 입기 시작했어요. 새로 산 것 같은 넥타이도 몇 개 보였죠. 이 넥타이 새로 샀어요? 서연이 물었을 때 종수는 당황한 듯 아, 회사 선배가 준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보기에는 분명 비싼 브랜드 제품 같았어요. 더 이상한 건 종수의 휴대폰 사용 패턴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화면을 서연에게도 보여주곤 했는데 이제는 항상 뒤집어서 놓거나 잠금을 걸어두었어요. 메시지가 오면 재빨리 확인하고는 혼자 작은 미소를 짓기도 했죠. 여보, 누구한테 연락 온 거예요? 서연이 물어봤을 때 종수는 회사 동료야. 업무 관련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밤 11시에 오는 업무 연락이 과연 있을까 싶었어요. 서연은 의심스러웠지만 직접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봤어요. 결혼 생활에서 서로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연은 민준이와 함께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평소보다 조금 멀리 있는 대형마트였죠. 민준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주려고 했거든요. 마트에서 장을 다 보고 나오던 서연은 주차장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 멀리 종수의 차가 보였던 거예요. 분명 집에서는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간다고 했었는데 말입니다. 서연은 민준이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차 안을 들여다본 순간 서연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종수가 낯선 여자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는 서연보다 어려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화려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어요. 종수는 그 여자와 뭔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종수의 표정에는 평소 집에서 볼 수 없던 생기가 있어 보였어요. 엄마, 왜 안 가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얼른 민준이를 데리고 그 자리를 피했어요. 마음이 심하게 뛰었습니다. 방금 본 것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회사 동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봤어요. 아니면 친구의 여동생이거나 조카일지도 모르겠다고 애써 자신을 달랬죠. 하지만 종수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언제 마지막으로 봤던가 싶었습니다. 최소한 집에서는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저녁 때 종수가 돌아왔을 때 서연은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골프는 어땠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 그냥 그랬어. 스코어가 좀 안 좋았네. 종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서연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것일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오늘 본 것이 단순한 우연의 만남이었기를 바랐지만 최근 종수의 변화들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옷, 달라진 휴대폰 사용 패턴, 잦은 외출과 야근.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설마 종수가 다른 여자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서연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마트에서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애써 일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의심해 봤거든요. 결혼 생활에서는 서로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종수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주 샤워를 하고 향수도 뿌리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향수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외출이 잦아졌죠. 여보, 이번 주말에는 집에 있어요. 민준이랑 놀이공원이라도 갔으면 좋겠어요. 서연이 말했을 때 종수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 이번 주말에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다음에 꼭 시간 내볼게. 종수의 대답이었습니다. 서연은 실망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직장 생활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종수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서연은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종수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어딘가 굳은 얼굴이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여보, 일찍 왔네요. 저녁 준비할게요. 서연이 밝게 말했지만 종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종수는 거실 소파에 앉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종수의 눈치를 봤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민준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집안은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종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앞치마를 벗고 종수 앞에 앉았어요. 종수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종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서연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종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서연을 직시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 서연은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들은 말이 제대로 들린 건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뭐라고요? 서연아, 정말 미안해.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게 됐어. 종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난 며칠간의 의심들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트에서 본 그 여자, 종수의 변화된 행동들,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누구예요? 서연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회사 후배야. 처음에는 업무상 만났는데 종수가 말을 이어갔지만 서연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과 종수는 동시에 현관 쪽을 바라봤어요. 놀랍게도 종수가 말하던 그 여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그 여자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연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 여자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고 있는 건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전혀 파악할 수 없었거든요. 종수가 일어나서 그 여자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연아, 이제 끝내자. 난 이 여자와 살겠다. 종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이미 자신의 서명이 되어 있는 서류를 서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그 서류를 바라보며 웃음이 나왔어요.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나오는 웃음이었죠. 지금까지 자신이 걱정하고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현실이 되어버린다니. 그래요? 잘 됐네요. 얼른 찍어요. 서연의 담담한 반응에 종수가 크게 당황했습니다. 울거나 화를 내거나 매달릴 거라고 예상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연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정말 괜찮아? 종수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괜찮다니요. 전혀 괜찮지 않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당신이 결정한 일인걸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펜을 들고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간단히 끝나는 것에 대한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민준이는 여전히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려서 지금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는? 서연이 물었습니다. 당분간은 서연이가 키우는 게 좋겠어. 나중에 상황이 정리되면 다시 이야기하자. 종수가 답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더 이상 말할 힘도 없었어요. 서연은 이혼 서류에 서명한 후에도 한동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종수와 그 여자가 집을 나간 후 서연은 민준이와 둘만 남겨진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죠. 민준이는 여전히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아직 4살이라 방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막막했거든요. 아빠는 일이 있어서 당분간 못 올 것 같아. 서연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현실이 서서히 다가왔어요. 종수는 자신의 짐을 가지러 한 번 더 왔다 갔고 그 후로는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서연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어요. 제일 힘든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소문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들은 금세 서연의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아파트 단지는 생각보다 좁은 공간이었거든요. 서연 씨, 요즘 남편분은 어떻게 지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옆집 아줌마가 은근히 물었습니다. 네,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서연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아줌마의 표정에서 이미 무언가 알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소문이 벌써 퍼진 것 같았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 인사하던 동네 사람들이 서연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동정어린 눈빛이거나 아니면 호기심 가득한 표정이었죠. 불쌍해라. 아이도 어린데. 서연이 지나가자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신이 마치 동정받아야 할 존재가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서연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니 언제부터 종수와의 사이가 멀어졌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였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일찍부터였을까요? 서연은 확실하지 않았어요. 다만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대화도 줄어들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서연은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뤘어요. 더 예쁘게 꾸미지 못한 걸까? 더 재미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 걸까? 아니면 아이에게만 신경 쓰고 남편을 소홀히 한 걸까? 자책의 감정들이 밤마다 서연을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참을 수 없는 외로움에 시달렸어요. 민준이를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으흐흑. 서연은 소파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민준이가 깰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걸까? 내가 정말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울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서연은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어요.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동안 서연은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던 것 같았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을 위해, 결혼한 후에는
남편과 아이를 위해.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서연은 침실로 가서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어요. 결혼하기 전에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예전에 적어놓은 글들이 보였어요. 언젠가는 꽃집을 하고 싶다. 예쁜 꽃들로 가득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고 싶다. 서연은 그 글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까마득히 잊고 있던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대학교 때 꽃꽂이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생긴 꿈이었죠. 그래, 나도 꿈이 있었지.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한편 종수는 내연녀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내연녀 민정은 생각보다 요구사항이 많았거든요. 오빠, 이번 주말에 명품 가방 사러 가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민정이 애교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요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종수가 난색을 표했지만 민정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엔 해외여행 보내줄 거죠? 그 정도는 해줘야지. 민정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종수는 점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서연과 함께 살 때는 이런 부담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이혼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조금씩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민준이와 둘만의 생활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나름대로 리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종수의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민정과의 생활은 종수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의 열정으로 모든 것이 좋아 보였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민정의 요구사항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습니다. 오빠, 친구들이 제주도 여행 가자고 하는데 비용 좀 대줄 수 있죠? 민정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종수는 난감했어요. 이혼 과정에서 생긴 비용들도 만만치 않았는데 민정의 끝없는 요구까지 감당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거든요. 민정아, 요즘 회사 상황도 안 좋고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을까? 종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오빠, 나 때문에 이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민정의 말에 종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일이었으니까요. 결국 종수는 신용카드로 민정의 여행비를 대주었어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명품 가방, 비싼 화장품, 고급 레스토랑 식사비까지. 민정은 마치 ATM기를 대하듯 종수에게 돈을 요구했어요. 오빠, 카드 한 장만 줄 수 있어요? 급할 때 쓰려고요. 민정이 또 다른 요구를 했습니다. 종수는 고민했지만 결국 카드를 주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위로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종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자신이 모르는 거액의 결제 내역들이 있었던 거예요. 민정아, 이게 뭐야? 100만 원짜리 시계가 왜 결제되어 있어? 종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 그거요? 오빠 선물로 사려고 했는데 깜빡 잊었네요. 내일 주려고 했어요. 민정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종수는 그 시계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민정이 다른 남자에게 준 것 같았어요. 종수의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종수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려고 ATM기에 갔는데 통장에 돈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민정이 종수 몰래 현금까지 인출해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민정아, 내 통장에서 돈을 다 뽑아간 거야? 종수가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오빠, 급한 일이 있었어요. 곧 갚을게요. 민정은 여전히 당당했어요. 급한 일이 뭔데?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가 카드랑 통장 비밀번호까지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써도 된다는 뜻 아니에요? 민정의 말에 종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종수는 그제야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민정은 자신을 사랑해서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돈 때문에 접근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후였습니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종수가 민정에게 준 신용카드로 엄청난 빚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민정은 종수 몰래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서 사용했던 거예요. 500만 원? 이게 대체 뭐야? 종수는 신용카드 청구서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급하게 민정을 찾아갔지만 민정의 집은 이미 비어 있었어요. 이웃에게 물어보니 며칠 전에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종수는 민정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내봤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민정아, 날 버리지 마. 종수는 빈 집 앞에서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민정은 종수에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얻어낸 후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종수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민정은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한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종수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 한숨이 나왔어요. 돈도 신뢰도 사랑도 모두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까지 잃어버렸어요. 서연과 민준이를 버리고 선택한 것이 이런 결과였다니. 종수는 술집을 찾았습니다. 현실을 잊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술을 마셔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비참해질 뿐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종수는 술잔을 기울이며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었으니까요. 종수는 술집을 전전하며 무너져가는 자신을 방치했습니다. 한편 서연은 이런 종수의 상황을 전혀 몰랐어요. 오히려 자신의 새로운 삶을 차근차근 준비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 일기장에서 발견한 꿈, 꽃집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서연은 이혼한 지 석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평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눈물로 밤을 지새웠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민준이도 아빠가 없는 생활에 서서히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빠 언제 와? 라고 자주 물어봤지만 이제는 엄마와 둘만의 시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엄마, 오늘은 뭐 할 거예요? 민준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었습니다. 민준이랑 공원에 가서 꽃 구경할까?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요즘 서연은 꽃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예전 일기장에서 발견한 꿈이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가고 있었거든요. 동네 공원을 산책하면서 서연은 다양한 꽃들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장미, 코스모스, 해바라기까지 각각의 꽃들이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이 서연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 꽃 예뻐요. 민준이가 분홍색 코스모스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그렇지? 이 꽃은 코스모스라고 해. 가을에 피는 꽃이야. 서연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준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꽃들을 바라봤어요. 서연은 아이와 함께 꽃 구경을 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꽃집 창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플로리스트 자격증, 꽃집 창업 비용, 상가 임대료. 서연은 메모를 하면서 차근차근 정보를 정리했어요.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격증도 따야 하고 창업 자금도 마련해야 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날 버렸지만 내 꿈은 아직 살아있어.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며 살 거야. 서연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서연은 플로리스트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꽃꽂이를 배우러 다녔어요. 꽃을 자를 때는 비스듬히 잘라야 물을 잘 흡수할 수 있어요.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서연은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실력이 늘어갔어요.
꽃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 씨, 정말 재능이 있으시네요. 꽃을 다루는 손길이 자연스러워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었어요. 서연은 기뻤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만의 재능을 다시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학원에서 만난 동기들과도 친해졌어요. 다들 각자의 이유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남편과 이혼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반 수강생 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서로 힘내요. 서연이 격려했어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연은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서연은 플로리스트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어요. 민준아, 엄마가 꽃 선생님 자격증 땄어. 서연이 기뻐하며 민준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우와, 엄마 최고예요. 민준이도 함께 기뻐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꽃집 창업을 준비할 차례였습니다. 서연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적당한 상가를 알아봤어요. 너무 비싸지 않으면서도 접근성이 좋은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마음에 드는 상가를 발견했어요.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서 고객들이 찾아오기 좋은 위치였습니다. 이 자리 어떠세요? 임대료도 적당하고 위치도 좋잖아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추천했어요. 서연은 그 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아담하고 예쁜 꽃집을 꾸밀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창업 자금을 계산해봤어요. 이혼 위자료와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합치면 간신히 꽃집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할 수 있을까? 서연은 잠시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싶었거든요. 서연은 꽃집 인테리어도 구상해봤어요. 하얀색과 연한 핑크색을 주색으로 하고 자연스러운 나무 소재를 사용해서 따뜻한 느낌의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서연이네 꽃집, 아니면 민준이네 꽃집? 서연은 가게 이름도 생각해봤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서연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내 인생의 새 봄이 시작되는 거야.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면 종수는 여전히 술집을 전전하며 무너진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민정에게 속아서 잃은 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런 종수의 상황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저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연의 꽃집 봄날이 문을 연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어서 걱정했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조금씩 단골들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서연이 직접 디자인한 꽃다발들이 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사장님, 이번에도 핑크 장미 꽃다발로 부탁드려요. 지난번 것 너무 예뻤거든요. 단골 손님인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꽃들도 함께 넣어서 더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서연은 꽃을 다루는 일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매일 아침 도매시장에서 신선한 꽃들을 골라오고 손님들의 요청에 맞춰 꽃꽂이를 만드는 시간들이 행복했어요. 엄마, 오늘은 어떤 꽃 팔았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 민준이가 항상 물어봤습니다. 오늘은 예쁜 해바라기랑 하얀 장미를 많이 팔았어. 서연이 대답해주면 민준이는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민준이도 엄마의 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꽃집에 따라와서 작은 화분을 만지작거리며 놀기도 했어요. 꽃집은 점점 동네의 작은 명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와서 예쁜 꽃들을 구경하기도 하고 연인들이
데이트 코스로 들르기도 했어요. 사장님, 여기 꽃들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마음까지 위로받는 기분이에요.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자신이 만든 꽃꽂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게 보람이었거든요. 그런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서연이 평소처럼 꽃다발을 만들고 있는데 꽃집 문이 열렸어요. 손님인가 해서 고개를 들었는데 놀랍게도 종수가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종수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에 수염도 자라있고 옷차림도 예전과 달리 초라해 보였어요. 서연아, 종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서연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동네에서 소문 들었어. 꽃집 한다고. 종수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예상치 못한 종수의 등장에 놀랐지만 이제는 동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종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눈물을 보였어요.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서연은 종수의 눈물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민정이는 어떻게 됐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종수는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떠났어. 내 돈 다 가지고 사라졌어. 서연은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종수가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있다는 게 보였거든요. 서연아,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신 그런 일 없을 거야. 종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종수 씨, 내 청춘을 버린 건 당신이에요. 서연아, 제발. 종수가 더 애원했지만 서연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 이제 제 삶을 지킬 거예요.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혼 후 몇 달간의 시간은 자신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민준이는 아빠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 종수가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해 봤어요. 민준이는 가끔 아빠를 찾기도 했지만 이제는 엄마와의 생활에 만족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굳이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종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이제야 제대로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기회는 없는 거야? 종수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종수 씨도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서연이 조언했어요. 종수는 한동안 꽃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서연이 만든 아름다운 꽃꽂이들, 정성스럽게 꾸며진 매장 인테리어를 보면서 무언가 깨닫는 표정이었어요. 너, 정말 달라졌구나. 종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달라진 건 자신이 아니라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종수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지만 서연은 이미 다시 꽃꽂이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종수가 나간 후 서연은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종수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내가 정말 강해졌구나.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 순간 꽃집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단골 손님인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들어왔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예쁜 꽃이 있나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았어요. 종수의 방문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일상은 다시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서연의 꽃집 봄날이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면서
서연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꽃집은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이 되었고 서연 자신도 자신감 넘치는 사업가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사장님, 인스타그램에 저희 꽃집 사진 올려도 될까요? 너무 예뻐서요. 2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 고객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많이 홍보해 주세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요즘 서연의 꽃집은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꽃집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주말이면 가족 단위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엄마, 이 꽃 너무 예뻐요. 5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분홍색 장미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렇지? 이건 핑크 로즈라고 해. 사랑을 의미하는 꽃이야. 서연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주었어요. 서연은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꽃을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민준이도 이제 엄마의 일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을 만들어요. 민준이가 또래 친구들에게 자랑하곤 했어요. 서연의 하루는 바빴지만 충실했습니다. 새벽에 도매시장에서 꽃을 사오고 하루 종일 손님들을 맞으며 꽃꽂이를 만들고 저녁에는 민준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 오늘도 꽃집에서 재밌었어요? 민준이가 저녁 식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응, 정말 재밌었어. 오늘은 할머니가 손자 돌잔치 꽃꽂이를 주문하셨거든. 정말 예쁘게 만들어드렸어. 서연이 대답했어요. 민준이는 이제 6살이 되어 더욱 의젓해졌습니다. 엄마가 혼자 일하는 걸 이해하고 때로는 작은 도우미 역할도 해주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꽃집에 한 젊은 부부가 들어왔어요. 남자는 긴장한 표정이었고 여자는 수줍어하며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프로포즈용 꽃다발을 만들고 싶은데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사랑스러운 커플이었거든요. 축하해요. 어떤 느낌의 꽃다발을 원하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빨간 장미로. 정말 특별하게 만들어주세요. 남자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서연은 정성스럽게 빨간 장미 99송이로 화려한 꽃다발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작은 안개꽃과 그린으로 포인트를 주어 더욱 아름답게 완성했어요. 와, 정말 예뻐요. 여자가 감탄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오세요. 서연이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어요. 그런 순간들이 서연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꽃꽂이가 누군가의 특별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해준다는 것 말이에요. 꽃집 운영 1년 동안 서연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의 어려움도 알게 되었지만 그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꼈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자부심이 컸습니다. 사장님, 여기 꽃은 마음까지 위로받는 기분이에요. 단골 손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서연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자신도 꽃을 통해 위로받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감정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저녁 시간 서연은 꽃집 정리를 하면서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오늘도 여러 손님들을 만났고 예쁜 꽃꽂이들을 만들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지 기대되었습니다. 꽃을 포장하며 서연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건 끝이 아니라 내 삶의 새봄이었어. 종수와의 결혼 생활이 끝났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예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준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엄마, 꽃집 그림 그렸어요. 우와, 정말 잘 그렸네. 우리 민준이 최고야. 서연이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를 재우고 서연은 일기를 썼어요.
요즘 다시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꽃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행복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민준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나 자신도 매일 성장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정말 확신한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옳다는 것을. 서연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1년 전 이혼을 당하고 절망에 빠져 있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서연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더 큰 꽃집을 열고 플로리스트 학원도 운영해 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처럼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거든요.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서연은 자신에게 다짐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편 종수는 꽃집에서 서연을 만난 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술을 끊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강인한 모습을 보고 자신도 변해야겠다고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서연은 그런 종수의 변화를 알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서연에게는 자신만의 삶이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서연의 새로운 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절이 와도 서연은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